상상해보세요. 오늘 당신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연봉 15만 달러를 받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기술 분야에서는 항상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안정감. 그런데 1년도 안 되어 당신은 트레일러에 살며 뉴욕 거리에서 음식 배달을 하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2세. 업계 경력 20년인 그는 800개가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거의 아무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겨우 얻은 몇 번의 면접 중 일부는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와의 면접이었습니다. 좋든 싫든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수백만 명에게 닥칠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이 영상의 큰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냉혹합니다. 인공지능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다음 션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실제 위험을 측정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대이동에 휩쓸릴 위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필요한 인재가 되는 5단계 계획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숀을 생각해 보세요. 10년간 프로그래밍을 했고 6자리 연봉을 받으며 흔히 말하죠. 프로그래밍만 배우면 인생이 편하다고. 그는 신참이 아니었고 2008년 위기와 팬데믹 두 번의 위기를 이미 견뎌냈습니다. 두 번 모두 해고됐지만 몇 달 안에 새 직장을 구했죠. 세 번째 위기가 올 때까지는요. 작년 4월 그는 다시 해고됐습니다. 그가 일하던 회사는 메타버스에 올인했다가 갑자기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죠. 인공지능, 에이전트, 거대 모델들, 체스판의 모든 말이 재배치됩니다. 그리고 쇼는 생각해요. 괜찮아. 이런 상황 전에도 겪었으니 이력서 업데이트하고 지원서 보내면 몇 달 안에 다른 회사 갈 수 있어. 스포일러,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그는 이동식 주택에 살고 있어요. 유목민 생활이 꿈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게 유일한 기름값과 식비를 위해 데오대시 같은 앱으로 배달하고 중고 노트북, 집안 물건들, 손에 있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팔아요. 이 모든 노력으로 월 몇백 달러, 예전 수입의 아주 작은 일부만 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인공지능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AI 극대화주의자라고 해요. 참고로 설명란에 인공지능 무료 에북과 제 강의가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이스. 인공지능이 정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나를 대체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기업들의 활용 방식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인공지능으로 10명이 1000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한 명이 10명의 일을 하면 한 명만 남기고 있어요. 나머지는 해고되죠. 쇼는 이것을 대변위라고 부르며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대변위는 이미 진행 중이고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불편한 사실은 쇼니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이미 대규모로 진행 중인 상황의 예고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거의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2025년까지 기업들이 100만 건이 넘는 해고를 발표했어요. 정확히 199만 500명입니다. 그리고 10월은 지난 20년 중 가장 혹독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술, 물류, 에너지, 은행, 소매, 미디어, 컨설팅 등 모든 분야에서 15만 3천 건의 감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죠. 여기서 핵심은 이 모든 해고 중 4만 8천 건 이상이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에만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3만 1천 명 이상이 해고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공장 로봇이 아니라 생성형 AI, 언어 모델, 이메일 응답, 코딩, 보고서 작성 등을 하는 AI를 몇 가지 예를 볼까요? 아마 알고 있을 기술 회사들입니다. 아마존은 AI가 더 민첩해진다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인력을 조정하고 성과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책과 같은 플랫폼들은 인공지능과 구글 트래픽 감소로 사업 일부와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대 컨설팅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맥킨지는 고객 대면 컨설턴트가 아닌 내부 기술 직무를 약 200개 정도 없앴습니다. 이는 지원, 백오피스, 내부 기술 역할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UPS 같은 물류 회사들은 센터 자동화와 인력 의존도 감소로 2만 개의 일자리를 줄일 계획입니다. 해고의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비용 절감이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해고,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해서 티켓 응대하는 수십 명이 필요 없어진 기업들 또는 내부 지원팀을 문서, 계약, 보고서 관리하는 AI로 대체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워싱은 인공지능에 책임을 돌리는 것인데 사실 팬데믹 이후 과잉 채용, 경제 불안, 관세, 금리, 데이터 센터 대규모 투자 같은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강제로 잘라내는 칩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건
투자자들에겐 현대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골판지 상자를 들고 집을 떠나는 사람에겐 사장의 파워포인트가 인공지능이든 비용 절감이든 상관없죠. 거리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걸 이용해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변명일 뿐일까요? 현실은 예나 아니오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모든 곳에서 최대한 활용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대응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아직 못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봅시다. 에미팀은 미국 노동시장에 디지털 트윈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1000가지 직업에서 32,000가지 기술을 가진 1억 5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들을 현재 인공지능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일들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인공지능은 이미 기술적으로 노동시장의 11.7%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인간 임금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대략 1.2조 달러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10%가 내일 11.7%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이 이를 알고 과감하게 적용할 결정을 내리 현재 가장 큰 영향 문서 요약 전에 주니어 팀 대량의 인지 작업에서 모든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직업에서 특정 여기서 거의 설명되지 않는 중요한 점은 당신의 직책은 타이틀일 뿐 실제 일은 업무들의 집합입니다. 인공지능은 마케팅 분석가 자리를 대체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사람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10가지 작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3가지 주요 업무 유형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메일 작성, 텍스트 번역, 20페이지 기사 요약, 게시물 초안 작성, 광고 변형 제안, 표준 코드 생성 등은 100% 자동화 가능한 작업입니다. 혼합 작업, AI와 인간의 협업이 필요한 일들로는 비즈니스 맥락의 데이터 분석, 잘 아는 특정 청중에 맞게 텍스트 조정, 보고서 기반 전략 설계, 고객과의 중요한 협상 준비 등이 있습니다. 또는 자동화하기 어려운 작업들로는 실시간 회의에서 설득하기, 갈등이 있는 팀 리더십, 환자 직접 돌봄, 복잡한 신체 진단, 실제 세계에서 손으로 무언가 수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하루가 주로 첫 번째 유형의 일들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 당신과 제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당신이 인공지능의 표적이 되었다면 함께 간단한 점검을 해봅시다. 가능하다면 종이와 펜을 준비하거나 휴대폰에 메모를 열어보세요. 안 되면 머릿속으로라도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직함이 아닌 실제로 하는 일, 평범한 업무 주간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주요 업무 10가지 목록을 작성하세요.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라면 새 기능 작성, 버그 수정, 코드 리뷰, 문서 작성, 제품 회의 등이 있겠죠. 마케터라면 이메일 작성, 광고 문구 제작, 캠페인 분석,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이 있고요. 고객 서비스라면 티켓 응대, 고객 통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등이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두 번째 단계, 각 업무마다 챗GPT 같은 AI 모델에게 약간의 감독만으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답변이 예라면 그 업무에 A 오늘 자동화 가능라고 표시하세요. 답변이 도울 순 있지만 많은 감독이 필요하다면 M 혼합형이라고 표시하세요. 인공지능이 지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이라면 H 인간으로 표시하세요. 3단계 A M, H가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업무의 50% 이상이 A라면 당신은 레드존에 있습니다. 내일 당장 해고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으로 비용 절감을 원하는 회사에겐 당신의 자리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50% 사이에 A를 가졌다면 당신은 옐로우존에 있습니다. 위험도 있지만 당신이 직접 인공지능을 마스터하는 사람이 된다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0% 미만이 A라면 당신은 그린존에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 대체 위험이 낮지만 인공지능은 여전히 당신의 M 업무 많은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목록에 A가 많아 식은땀이 난다면 좋습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에이 이건 그냥 과장된 소리야 라고 말하는 수백만 명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다음 단계가 기도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규모 인력 대체의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한 5단계 계획입니다. 1단계. 이것은 개인적인 위험 지도입니다. A, M, H로 분류한 할 일 목록과 위험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작은 조정이 필요해요. 작업을 시간이 긴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하루 70%가 자동화 가능한 A급 작업이라면 밀물이 들어오는 해변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첫 목표는 분명합니다. 자동화 가능한 작업 시간을 줄이고 혼합적이고 인간적인 작업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내일 직업을 바꿀 필요 없이 직업 내에서 하는 일을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인공지능에 위협받는 존재에서 인공지능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자동화 가능한 작업이 많다면 두 선택지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무시하거나 팀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
두 번째 선택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공지능이 첫 초안, 요약, 번역, 테스트 등 힘든 작업을 대신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당신은 AI가 아직 잘 못하는 일을 맡아요. 유용성 판단, 맥락 제공, 수정, 아이디어 연결, 사람과 소통하기.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프로그래머라면 반복적인 기능, 단위 테스트, 문서화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당신은 아키텍처 설계, 비즈니스 이해, 품질 검토에 집중하게 돼요. 카피라이터나 마케터라면 AI로 헤드라인 수미계를 만들지만 어떤 것이 청중과 브랜드에 맞는지는 직접 결정해요. AI로 캠페인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전략은 당신이 직접 선택해요. 당신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챗봇이 간단한 문의를 처리하게 하고 당신은 복잡한 사례, VIP 고객,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적 상황의 전문가가 됩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현재나 미래의 상사가 당신을 인공지능으로 팀 역량을 높이는 사람으로 보게 하고 인공지능에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적인 업무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치를 두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전략, 창의성, 의사결정, 인간관계. 아래쪽으로는 육체노동, 현장 작업 등의 물리적 업무. 중간에 머물며 변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질문. 내 분야에서 고객 응대, 의사결정, 리더십, 창의성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부서와 더 소통하고 제품 디자인에 참여하는 것. 마케터라면 브랜드 전략, 고객 인터뷰, 질적 조사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재무나 법무 분야라면 단순 서류 작성에서 복잡한 사례 검토, 경영진과의 핵심 대화로 발전할 수 있고요. 신뢰, 협상, 책임이 중요한 업무일수록 이건 AI가 하고 인력을 줄이자라는 말이 나오기 어려워져요. 네 번째로 일할 회사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모든 기업이 AI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회사들은 이미 최대한 AI로 인력을 줄이겠다라고 공언하는데 이런 곳이 미래의 쇼를 양산하는 공장이죠. 반면 AI를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도구로 보지 인력을 없애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 회사들도 있어요. 구직 정보를 볼 때 경영진이 인공지능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직원 교육에 투자하는지,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채용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인력을 감축하는지 살펴보세요. 항상 완벽한 회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을 단순한 비용 절감 도구로만 보는 회사는 피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단계는 안전망과 전이 가능한 기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니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것이 바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전이 가능한 기술, 문서 및 구두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새로운 도구를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 프로젝트 관리, 기본적인 비즈니스 수치, 이해, 이런 기술들은 현재 직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가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플랜 B, 즉 극적이지 않은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기술이 필요한 인근 분야를 찾거나 이직 중에도 생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근무 또는 비싼 석사가 아닌 기술 교육으로 더 안정적이고 급여가 좋은 직장을 찾는 것입니다. 설명란에 무료 에북과 제 인공지능 강좌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거나 찾고 계신 것이라면 한번 살펴보세요.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쉽지는 않고 더 많은 노력과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당신의 분야를 정말 압박하고 있다면 빨리 합류하거나 침범받지 않는 분야로 전환할수록 당신에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상황이 가리키는 대로 미래는 조만간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가능한 미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제프리 힌튼의 말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앞에 몇 미터는 꽤 선명하게 보이지만 10km 앞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을 대규모 인력 감축의 구실로 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기업들, 사람들, 혼란스러운 노동자들, 분노,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인공지능이 생산성 도구로 사용되어 기업들이 같은 직원들에게 더 많고 더 나은 일을 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반복적인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조정, 감독, 설계 같은 새로운 업무가 생깁니다. 또는 세 번째 시나리오, 인공지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죠. 인터넷과 비슷합니다. 무언가를 파괴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합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우세할지 당신도, 나도, 심지어 세계 최고 경영자들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때 당신이 누구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늦게 알게 된 사람이 되어 내 일은 특별해서 이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변화가 가속화될 때 이미 수년간 인공지능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경쟁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지 어떻게 알 수 있고, 게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직함이 아닌 업무를 살펴보고 그중 절반 이상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공지능의 지휘자가 되어 인간적 업무에 집중하며 단순히 축소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분야가 바뀌어도 유용한 기술을 쌓으세요. 쇼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무섭다는 느낌만 주지 않도록 설명란에 무료 전자책과 간단한 행동 챌린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24시간 내에 10가지 작업을 나열하고 자동화 가능, 혼합, 인간 작업으로 분류해 보세요. 작업을 파악하고 자동화 가능한 것들은 최소한의 시간만 들이도록 개선하여 당신의 일이 더 인간적이거나 혼합적이게 만드세요. 모든 일이 자동화 가능하다면 결국 당신은 대체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일은 건드릴 수 없어 또는 인공지능은 내 일을 절대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지금 조금 화내는 게 몇 년 후 숀처럼 캐러밴에서 깨어나는 것보다